네, 안녕하십니까 농델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시간이 2021년 10월 21일입니다. 지금 11시를 지나 8분 정도 지났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이재명과 관련된 그런 지금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다른 후보를 아마 찾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직 들어오신 분이 이제 세 분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좀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 안동데일리 TV가 지난 3월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CPEC 연설을 이제 제가 실황 중계를 했습니다. 했더니 이제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수입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마 새로 이제 다시 이제 회원 가입도 되고 슈퍼챗 이런 것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신청을 해놨고 아마 내일부터는 아마 슈퍼챗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글 유튜브에서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슈퍼챗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의사표현 그리고 지지를 담은 후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제가 좀 수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격려,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동데일리는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재판도 지금 받고 있죠, 제가. 12월 13일, 저의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대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지금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보름 정도 되네요. 11월 이제 다음 달 11월 그리고 13일 정도면 자 거기서 재판에서 우리 많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또 그리고 4.15 총선과 관련된 제가 기존에 김문수 TV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과연 제가 근거 없이 주장했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재판정에서는 범죄자를 심판대에 올리고 그것을 이제 사실관계, 진실인지 아닌지, 진실과 사실을 놓고 하는데 우리 법정에서는 재판 증거주의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기소를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소권 남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검사가 범죄자를 몰아간다든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는 이 검찰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잘못된 기소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아마 검찰의 처벌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검사가 한 5, 6명이 붙은 것 같아요. 그 검사들은 사실관계, 제가 제기하는 사실관계는 뭐냐 하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을 했습니다. 저를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그러면은 내용이 뭐였냐면은 김문수 TV에서 제가 출연해서
한 말들이죠. 발언들. 저도 그렇고 저와 같이 김문수 TV에 그때 사회를 진행했던 건혁부 전 KBS 이사님과 저와의 대화, 그러니까 그 방송에서 있었던 오고 갔던 대화를 가지고 이제 증거로 채택해서 당신들 그 사실 근거도 없는 말을 왜 했느냐, 이런 그 공산주의식, 권위적인 이런 그 것을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거를 뭐 아마 선관위에 이런 그 모니터링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15 총선인데 제가 3월 말부터 4월 초에 이제 했는데 아마 그 서울시 선관위에서는 아마 지침이 있었겠죠. 이런 것 사전투표율을 올려야 되니까 제가 그 당시 그 사전투표는 위험하다. 왜? 여러 가지 제가 말한 게 있죠. 비밀투표 침해라든지, 그리고 QR코드의 문제, 그 다음에 투표함 관리 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또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또 있습니다. 제가 그 다는 말씀드리지를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검찰에서 지금 웃긴 것은 검찰에서 지금 뭐 이제 4.15 총선이 끝이 나고 증거들이 막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당신이 그 방송할 때 4.15 총선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왜 당신은 그런 얘기를 했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그래서 검사는 그 제가 13일 날 12월 13일 재판정에서, 그러니까 저 언론인들의 자유로운 이런 그 발언들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국가 반역을 저지른 국가기관인 그리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조사 과정에서 뭐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대로 알아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그 당연히 그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국가의 안위를 위한 그 검사의 활동이 정당한 활동이지, 자신들이 그냥 뭐 선관위 확인도 안 하고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저의 그 발언이 근거가 없다, 이런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래서 국민참여재판 12월 13일 참여재판에서는 그 당신들이 뭐가 잘못됐고 그다음에 선거 그 당시에 문제점이 이러이러한 것들이었다. 그러면 그런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방식의 문제점,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비밀투표 침해입니다. 그리고 투명하지 않은 투표 관리 절차,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왜 국민들을 불안해하게 하고, 그 다음에 QR코드, 소스코드라든지, 그 다음에 비밀투표 침해의 직접적인 제가 얘기한 범행 사실이라면 그런 범죄 행위가 있었다면은 뭐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관계가 이러이러한데 당신은 거기에 근거 없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어라는 실체적 진실, 팩트,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나 공모로 이제 그 위계 사술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 이런 내용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날 재판에서 확실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안동데일리 TV 멤버십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시청자들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우리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그런 그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다는 것을 아마 우리 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독재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완전히 그 대한민국이 몇 년 안 되는 사이에 망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그런 그 저는 생각에 반역이다, 국가 반역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살아 있음에도 그런 것들을 제대로 그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이제 법 집행을 해야 되는 그 기관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또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판사들의 문제를 뭐 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재명이도 엄청난 그 김영란법 위반에다가 그 대형 로펌을 가지고 뒤에서 조절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대천하유 여기에는 그 법조인들이 많이 껴있죠. 박영수, 특히 박영수 대법관,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던 권순일, 이런 그 아주 그 부도덕한 이런 지도자들, 그다음에 그 고위 공직자들, 그리고 이들을 수사해야 되는 공수처, 새로 이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공수처가 뭐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런 거악을 밝혀낼 때는 다시 특검이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과 대천하유에 대한 그 철저한 수사를 우리 국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그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았죠. 거기서 드러난 것이 이제 법무법인 대륙아주였습니다. 대륙아주의 이런 그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커넥션을 한번 의심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직전 그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지냈던 문상무라는 사람이 대륙아주로 고문으로 가게 되고, 그 대륙아주에 보면은 김재원도 국민의힘 경선관리위원회에 또 공명선거 추진단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선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어요. 제가 기사로 썼지만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있는데, 참 웃긴 게 이런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 국민의힘 그 관계자가 저 통화를 했는데요. 관계자가 얘기하는 것이 사실 그 폐기했다고 이런 말을 먼저 했죠. 그런데 제가 실제로 취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 근거는 남아 있는데 서류에 어디에다 전개가 뭐 아무튼 그 종이가 있어야 될까 계산하려면, 그러니까 득표율, 투표수, 득표율, 뭐 비율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적는,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적은 것을 없앴지. 그러니까 결과치 그 근거가 되는 자료들은 남아 있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사화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럼 보십시오. 그러니까 취재에 들어가니까 이게 당황하는 거죠. 아직도 분명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왜 그 당연히 민주국가에서 선거가 있으면 그 거기에 대해서 의혹이 가고 의심이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자가 거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공개를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네, 부정경선이 맞습니다. 제가 뭐 추측성이 아니고 이렇게 그 국민의힘이 비민주적이고 정홍원 같은 사람이 권위적이고 지금 과거로 돌아가자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이재명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싸울 의지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열심히 싸우시는 분도 있죠. 그렇지만 이준석 같은 자가 그래서 황교안 후보한테 또 방송에 출연해서 발언한 거 있죠. 그래서 황교안 후보가 고소를 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예,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내전 상태입니다. 느슨한 내전 상태라고 하는데 이게 급격하게 이렇게 이재명 같은 사람이 특히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을 계속 한다면 이재명은 완전히 파렴치범으로 파렴치 그죠? 조폭과 관련되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무선 얘기도 있고. 예. 예, 서상래님, 예. 초등생 반장 선거도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 국민들이 좀 깨어나고 할 말 하고 당당하고 예? 정의감이 넘치고 적극적이고 이 좌파들처럼 단결해서 뭉쳐서 뭐가 무섭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국민들의 수준만큼 그 국가는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경찰한테 편 가르기 했지 않습니까? 경찰한테 우리 진영, 그죠? 우파 진영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완전히 비교되지 않습니까? 제가 방송에도 했습니다마는 15일 날 그 국민의힘에서의 우리 그 경선 무효에 대한 아무튼 불만으로 거기 가서 우리 당당하게 우리의 요구를 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예? 부정경선이다. 결과 발표하라. 이런 내용으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 영등포 경찰서에서 하는 짓거리 보십시오. 그리고 그 전날 14일 날 거리도 얼마 떨어지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에 이낙연이가 이제 해단식 그죠? 해단식 하는데 그 수많은 국민 15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등포 경찰서, 영등포 구청에서 제대로 공권력을 집행했느냐. 헌법 7조에 따른 공무원은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헌법 7조를 잘 성실하게 이행했느냐. 한번 영등포 경찰서장 포함해서 그날 영등포 경찰서장의 명을 받아서 일한 경무과장, 기타 당시 경찰들 그리고 욕했던 경찰에 대해서는 묻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싸울 겁니다. 투쟁할 겁니다. 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단결해서 주인의식을 갖고 저들과 맞설 때, 그럴 때만이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은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피 끓는 정의에 불타는 불의에 항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1960년을 상기해 보면 3.15 부정선거 때 우리 선배들이 했던 그 족적을 따라서 우리도 걸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얼마나 좋은 전통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런 불의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을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야를 한 겁니다.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라고 주장하고 4.19가 일어났을 당시 물러서면서 이렇게 젊은 고려대학교 학생, 중학생, 뭐 초등학교 뭐 학생까지도 전부 들고 일어났습니다. 부정선거라고. 얼마나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보다는 그 밑에 아시겠죠? 부통령이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책임에서도 벗어났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민주주의에서 이제 이 정도로 성숙한 국민의식이면 내가 하야해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야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 그리고 역사적 진실, 사실, 팩트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를 획책한 이 불순분자, 반역자들을 골라내면서 이와 더불어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든 우리 이승만과 그 자유민주 세력들 그리고 이와 반대로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사회주의를 추종한 많은 조봉암 같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 그러니까 악의 스슬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이런 세력들이 지금 쭉 있어 왔는데 요번에 다는 이제 정권까지 찬탈하고 청와대를 장악하고 나라를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민주화 그리고 경제 10위권에 드는 경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잠재력도 보여줄 좋은 기회고 이 부정선거는 21세기 디지털 IT 산업을 이용한 신종 디지털 사기 범죄임을 밝혀내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우리 나라를 수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또 척결, 이번에는 확실하게 척결해서 그리고 또 척결을 한다면 북한도 뭐 그리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 정권에서 자꾸 퍼주기, 심지어는 뭐 우리 안보를 허물고 있죠 지금. 예, 그래서 매우 심각하다. 내년 선거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대선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도 같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정치권 그리고 부정선거 뭐 기타 등등 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역 주민자치제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주변에 주민자치센터나 뭐 옛날에는 동사무소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그다음에 구청 뭐 이런 데 시청 이런 데 가셔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뭐 이미 재난지원금 뭐 코로나 뭐 상생 뭐 해가지고 이것이 벌써 돈을 쓰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부정선거입니다 이게. 예? 과거에 고무신 돌리고 뭐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권이 완전히 내로남불에 일방적이고 권위적이고 독재적인 아니고 독재를 하고 있죠. 집회도 못하게 하고. 어쩌다가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고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불법 그리고 불의한 정의롭지 않은 세력과는 싸워서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쉽지만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국내에 있는 이 불순분자 그리고 국내에서 적을 이롭게 하는 자들 부역자들이죠.
그래서 법적 처벌 그리고 뭐 아무튼 사회 활동하면서 이들의 활동을 잘 감시하고 특히 구의원, 도의원 그리고 들을 잘 살펴봐서 이 사람이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와 반대인지를 두 눈 부릅뜨고 살피고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의원이 있으면 지역구에 있는 의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가서 당신 왜 그러느냐 그리고 불법 사항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신고도 하시고 경찰, 검찰 아직까지 헌법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던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행동으로 옮길 때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쟁취하는 겁니다. 쟁취. 그래서 좌파들도 마찬가지죠. 정치라는 사회주의를 자신들의 목적으로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우파도 단결해서 투쟁해서 피 터지게 이 나쁜 자들과 싸워야 될 것입니다. 반역자들입니다. 반역자. 그래서 이 국가 반역을 한 자들을 소탕해서 우리 미래 꿈나무들을 잘 키워서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87년은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단결해서 87년 그때를 한번 보십시오. 저도 대학생 할 때인데 정의로운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지지를 받고 지금 그 국회의원하고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 일을 보십시오. 이게 국가를 위한 건지.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는 13분, 14분이 보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또 지도자로서 모두가 지도자가 돼야죠. 그래서 영향을 가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한번 오늘 몇 분 댓글을 다신 분이 몇 분 안 되니까 댓글 다신 분들을 제가 한 분 한 분 거명하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그 자일 데이스님 감사하고요. 서상래님 감사하고요. 예예단님 감사하고 서상래님 고맙습니다. 정옥기님 감사하고요. 장미자님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이것은 네 시애틀입니까? 예. 근데 페이스 앤드 프리덤님 고맙습니다. 예, 이거 그래. 자, 우리 이것을 국내에서만이 아니고 해외 동포들이 더 많이 걱정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안동데일리는 또 해외에 계신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죠. 걱정하시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린 1년 번호 그죠? 봉인하는데 1년 번호가 없다. 이것이 1년 번호 없이 선거를 치렀다. 이게 완전히 코미디 같은 일일 겁니다. 시애틀에 계신 우리 페이스 앤 프리덤님께서는 어디 주변 동네에 중앙선관위가 있다면 직원한테 가셔서 한국은 봉인할 때 숫자 1년 번호를 집어넣지 않고 하고 있다. 이게 가능한가? 자유민주국가에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이 방송을 보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들, 특히 자유국가에 살고 계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선관위로 가셔서 그 해당 나라의 선관위에 가셔서 한국에서 이 말도 안 되는 관리 번호인 1년 번호가 없이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시고 이 국내에서는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국제 전문가가
한국의 선거에 대한 그 평가를 한번 내리고 그들이 이제 평가 내린 것을 해외 언론들이 다루고 코멘트를 날려주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더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고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들의 그러니까 직무유기 또는 동조, 부역자들을 철저하게 가려서 이번에 언론도 개혁해야 되겠습니다. 예. 예, 그 페이스 앤 프리덤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 통의 투표용지를 넣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래 넣는데 거기에 이제 봉인을 하게 됩니다. 봉인을 하는데 거기에 일련 번호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일련 번호가 들어가야 그래야 특히 사전 투표처럼 이렇게 기간이 필요할 때는 그것을 투표로 이렇게 적고 개표할 때 그 일련 번호를 다시 비교해서 그 불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도 CCTV 없는 데서도 뜯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봉인을.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 봉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우리가 재검표 때 봤던 수많은 투표용지들, 이상한 투표용지들을 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예, 그 페이스 앤 프리덤 님이 요즘 어느 곳이나 언론이 한국과 비슷합니다.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한국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 전문가 입장에서는 쉽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제 취재원으로 계신 분이 말씀하시는데 이 한국의 부정선거는 완전 대놓고 한 거라서 잡기에 굉장히 제대로 수사만 되면 부정선거 가려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쟁하고 저 또 12월 13일 재판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제가 이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이 부정선거를 한국에서 먼저 밝혀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대서특필이 되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 위대한 승리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투쟁에서 반드시 이 부정선거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도록 합시다. 힘을 모아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은혜님, 부정선거 꼭 밝혀 국민주권 되찾아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동데일리가 다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특히 해외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